안녕하세요. 오늘 삼각산의 소름소리 6도종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연에서 본 건강 이야기. 약간 옆으로 서서 이 그림 자주 보시죠. 시간이 모든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을 깊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금은 보석보다도 더 찬란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왜 놓치고들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먹으니까 따라 먹고 남이 하니까 따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생활하는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이 뭔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대자연에서 찾은 육도생법에서 찾은 건강, 간단하게 천부경 6도5종이고요. 강성미라는 이름도 있고요. 양력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국군문화원장이고요. 포강 강사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제가 시청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이곳을 제일 처음에 93년도에 만나면서부터 저는 이곳을 올라서 제가 그 다음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가차에 가보면 이 벼랑 끝에서 이 삼각산을 만나게 됩니다. 삼각산이 화려한 삼각산을 만나고 제가 그 후로 건강을 찾는데 에릭을 하게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산이 저는 보현봉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선명히 가슴에 파고 들어온 삼각산을 만나고부터 그 후에 30년 동안 무수히 삼각산을 넘어다니게 됩니다. 그 후 저는 이제 산을 오르게 되면 무수히 산을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물을 가지고 산을 갔는데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가만히 보시면 금은 보석보다 더 찬란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 체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천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건강을 타고난 것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자연에서 깨닫는 건 이 세 가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는 것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깨끗한 걸 찾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산을 무수히 오르면서 처음에는 물을 한 통씩 배낭 속에서 짊어다니면서 그 물을 다 비우고 산행에서 맞춰 내려오던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운무가 껴있는 날, 비 온 다음 날 산행을 무수히 뛰어다녀도 물이 먹히지 않고 호흡으로만 먹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동안 내가 먹던 물을 왜 그냥 갖고 내려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순간적인 찰나에 공기 속에 내가 무수히 잡아먹는 이 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1월산상 분양재배 1심 천정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맑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뭐야? 라고 생각했던 이 뜻에서 이 한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고 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나쁜 공기 속에 있는 나쁜 공기 속에 있는 것을 먹으면 나쁘지만 한 차례 비가 온 후에
수분이 왕성할 때 이 수분을 마음껏 들이고 운무 속에 걸 마음껏 들여 마시면 상당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천부경 이걸 다 요약해서 깨닫고 이 수분 속에 이것을 무수히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편차로 생기는 이 이슬이 맺힌 것을 받아다가 채취해다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깨끗할 걸까?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나 이런 것보다 깨끗한 걸까? 라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울에서 먹는 물도 깨끗한 심선유구에서 먹는 물도 무엇이 묻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네랄, 철분 같은 돌가루 같은 게 미세 돌가루 같은 게 묻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아까 그 운무 공기 속의 수분은 하나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아가다가 이렇게 입 위에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갖다 분석해 보니까 이슬처럼 묻어 있는 이 물은 석회질이나 철분이 절대 묻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수히 이 물을 만들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을 받아다가 가랑잎에서 받아다가 무수히 이만한 통을 받아다가 무수히 그걸 분석하면서 그것을 가라앉혀 갖고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물을 날아가게 만들어서 그 물을 냉각시켜서 떨어진 걸 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속의 미네랄, 철분 같은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진리는 물은 깨끗한 걸 먹되 다른 생물이 일차적 소화를 시킨 이 무총 같은 건 물속에 이 흙 속에서 철분, 미네랄, 칼슘 같은 걸 먹어서 비바람, 눈보라를 이기기 위해서 이들은 무수히 칼슘도 철분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1차적 소화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깨끗한 물을 먹고 이것을 먹는다면 1차적 소화를 시킨 걸 이걸 먹는다면 내 몸에 들어가서 더 흡수하는 능력이 더 빠를 거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지금 30여 년 동안 제가 이슬물을 만들어서 고산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이 무청 같은 걸, 배추, 시래기 같은 걸 먹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런 걸 먹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건 들어가면 제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소화가 무지 잘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맞는 걸 무수히 먹기 시작해서 그 후로 상당히 많은 것을 먹음을 골라서 먹고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생명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살생하지 않고 먹는 것 3가지 오늘 강의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육신을 만들어 쓰려고 그러면 3가지 죽이지 않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모든 내 식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남의 생명으로 제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아까 이 생명도 남의 생명을 내 몸을 빚기 위해서 잘라다가 내가 먹는 거고요. 이 무수한 생명들은 내 앞에 식탁에 와 있는 이 생명들도 내가 육신을 빚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잡아다 제조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
맑은 물이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남의 생명을 제조하려고 그러면 내 몸으로 들어가서 이 장으로 내려가게끔 내려가는데 위에서 소화시켜갖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걸 내 몸에서 가져다 쓸까요? 이거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건 소금입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살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소금 역시도 수없이 태양빛가루가 쏟아져서 강줄기를 타고 바다에 모여서 또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순환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물 속에서 그 바닷물을 가두어서 태양빛으로 쪄들어서 만들어진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잘 들여다보시면 83가지 노폐물이 꽉 껴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소금을 불에 태워보십시오. 간습가스가 많은 것은 후라이팬에 볶으면 시커멓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조상들은 지혜롭게 소금을 그것을 다 볶아 먹다가 시커멓게 변한 걸 더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대나무통에 넣어서 구운 불에다가 그 참숯불에다가 구워서 붓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소금이 그 가루로 넣었던 게 떡지떡지 굳어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소금이 녹는구나. 그렇다면 소금을 더 깨끗이 만들어 먹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굳은 걸 갖다 빠서 9번 군 게 죽염을 먹었던 과거의 조상들입니다. 도인들이 했던 예법입니다. 왜 소금을 그때 그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했을까요? 소금은 물도 마찬가지지만 소금도 우리 몸으로 흡착되고 나면 닻이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금으로 땀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소금도. 그렇다면 이 많은 생명들을 빚어서 내 위로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안 먹으면 예전에 이 소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이 있던 것처럼 소금은 깨끗한 걸 먹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 무수한 생명들을 이렇게 배조해 놓지만 내 체액하고 소금이 없으면 얘들이 정교하게 삭질 않아요. 자, 소금하고 얘하고 두 가지만 돼 있으면 절대 잘 삭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출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을 담가서 절여서 먹는 문화가 무지 발달하는 겁니다. 생선도 소금에 절여서 넣는 것, 우리 체액이 가미되어 있지 않으면 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오래 장복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 바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을 이렇게 절임이 발달한 곳에 우리 체액이 뭐냐면 체액은 본능적으로 독이라는 겁니다. 각 생명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 체액에 숟갈에 이 침이 발라져서 이거에 슬쩍 묻은 음식은 금방 삭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세 가지 합의되어 있을 때 이 생명, 남의 생명, 소금 염분이 가려되어 있고 내 체액이 결여되면 이게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삼투압작용을 해서 물보다 더 정교하게 빚어져야지만 칼로 빚어지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보다 더 정교하게 갈라져야지만 적혈구가 장에서 혈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관을 통고 적혈구가 쇠기적소에
뼈도 만드는 데 갖다 붙이고 살도 만드는 데 갖다 붙이는 역할이 소금이 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죽염보다 더 깨끗한 걸 만들어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죽염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83년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신장을 콩팥을 다쳤을 때 콩팥을 다치고 콩팥에는 짠 염분이 무지 나쁘다라고 해서 소금을 먹지 말라고 저한테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저녁으로 이렇게 손이 뚱뚱 부니까 이게 뭘까? 병원에 후송됐는데 왜 후송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약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어디 아프면 약 먹으면 다 낫는 줄 알고 제가 생활했을 때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그 주는 대로 약국에 가서 이렇게 주는 대로 먹었던 그 약이 콩팥을 다치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 얘기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랬던 과정 속에서 당신은 소금을 짜게 먹으면 당신은 큰일 나 라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로 왜 그러면 싱겁게 먹으면서 왜 짜게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속에는 불순물이 엄청 많은 걸 먹게 되면 불에 그실러서 시커멓게 변하는 소금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피를 탁하게 만들어 놓은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다 닦은 걸 먹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1차적 본게 죽염이었고 그 다음 본게 이거보다 더 깨끗한 걸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한 게 천도에 녹인 소금입니다. 불순물 다 없앤 거 완전히 없애게 되면 99% 뭘까요? 나트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방송국에서 나트륨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방송을 그렇게 하는 그들은 의학 서적의 그들은 그걸로 닌게르를 만들면서 팔면서 지혜로 모든 건 먹을 때 우리가 몸을 빚는 이것들은 지혜로 깨달아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무수한 생명들을 내 몸을 빚기 위해서 먹는 이 많은 것들은 잘 들여다보세요. 남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진짜 건강해질 건가?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일반 소금 짜게 먹으면 물이 켜요. 물이 킨다라는 소리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유전정부에서 본능적으로 나쁜 게 들어오면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깨끗한 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천도에 진짜 이 세부치가 우리가 저기 하는 이 세부치가 젓갈을 만들고 수저를 만드는 이 세부치가 680도의 불에 녹아요. 그런데 소금은 그 시커멓게 변하는 소금은 780도가 넘어야지만 액체로 변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금이 불에 타지 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분이 태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80도, 800도가 넘겨서 1000도에 녹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불순물이란 건 싹 날아가고 불순물보다 더 방제된 건 가라앉거나 쇠가 녹는데 프라이팬에다 얹어놓으면 쇠가 빵꾸 하나도 소금은 안 녹아요. 쇠보다 더 정교한 걸로 용광로를 만들어서 소금을 녹여야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이 지혜법, 그 속에서 만들어진 걸 먹는다고 하십시오. 먹어보십시오. 갈증이 나나? 절대 안 납니다. 어느 양까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지금 8년, 9년째 무수히 그걸 경험해서 먹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드시냐고. 저는 확실히 체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잘 들여다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먹음으로부터 병들고 먹음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있음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먹은 사람이 명이 단축돼서 빨리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걔 잘못 먹어서 그래. 어떤 걸 잘못 먹었을까요? 잘 들여다보시면 생활 속에 우리가 일반적 생활 속에서 무수히 뭐 다른 사람이 먹는데 어째? 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옛날서부터 지금은 뭐 우리가 제가 지금 시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남겨놓느냐면 저는 제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남겨놓습니다. 우리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도 당신은 진짜 별나야. 우리 부모 형제가 너는 진짜 별나다. 8, 9년서부터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무수히 어머니께서 드시고 그 짠 소금을 드시면서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시고 혈관이 막혀서 고지혈증에 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붓기를 빼려고 저한테 순순 나트륨을 찾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달아서 먹음을 드실 때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남이 먹는다고 따라 먹고 남이 먹는다고 구름 과자 맨날 드시는 분 빨리 죽지 않습니까? 병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덫에 걸리면 담배라는 덫에 마약이라는 덫에 걸려본 분들을 살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담배 덫에 걸린 분 딱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유전정보에 입력되면 그렇습니다. 술에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해 떨어지는 시간이면 꼭 찾는 술이 도수가 높아지면 해가 뜰 때도 마셔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해가 질 때는 피가 밑으로 가라앉다가 해가 뜰 때는 피가 올라오고 해가 서산에 질 때면 머리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피들이 밑으로 서서히 주저앉으니까 아래로 내려앉으니까 기분이 차분해지면서 숙면을 취하러 들어가는 시간에 요즘 얘기는 예전부터 얘기하는 술시라고서 얘기하시죠. 저녁 7시부터 8시, 9시 차분해질 때 술 한잔 먹는 것들이 그런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입력이 돼서 아침 해가 뜰 때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머리로 치명타로 올라와서 혈이 확 돌아서 피가 본능적으로 태양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철분이 이렇게. 예? 아침에 해장 쓰라는 분은 햇뜨가 휙 가갖고 대낮듯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장술에 취한 사람 지혜비도 몰라본다라는 이런 속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남이 먹는다고 따라 먹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삼각산에서 그 무수한 경험을 하고 그 전국의 내노라는 산을 넘나들면서 제 몸으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니 앞으로라도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발견했다라 그러면 깨끗한 걸 드십시오.
자, 이 무수한 생명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생명 아닌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다가 그 수많은 생명 다 잘라서 내 육신을 빚는다라는 사실. 어느 건 살생이고 어느 건 살생이 아니라는 게 있겠습니까? 내 이빨, 내 밥상 앞에 온 어느 생명도 다 살생입니다. 단 그 살생으로부터 제가 먹어서 더 나은 덕을 쌓다가 지혜로 이 우주를, 지구를, 내가 살고 가는 지구를 보다 진화시켜 놓고 돌아간다면 그건 덕이 될 수 있지만 남의 생명을 하찮은 미생이라도 헛되이 죽여서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아까 이 풀도 곤충도 무수한 남의 생명입니다. 그들도 미생하게 시작하지만 생명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살아는 것이니까 그런 지혜로 깨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얘기는 이런 데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왜 안 넘어가지?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자꾸 움직이네. 요거 보시면 제가 몇 번 그림 보여드렸죠?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맑은 공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맑은 공기. 생기. 생기죠, 생기. 와, 이게 왜 파워포인트가, 생기. 이 공기를 보면, 이 맑은 숲을 보면 청정하고 맑은 공기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죽이지 않고 이 육신을 빚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깨끗한 물. 깨끗한 물에 미네랄이 있고 철분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최대한으로 깨끗한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 깨달으면 부수적인 걸 철분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칼슘도 먹었던 그 생명들을 잘라서 먹으면 소화를 더 잘 시켜서 내가 만들어지듯이 깨끗한 육신을 빚듯이 두 번째 무수한 남의 생명을 정교하게 칼로 빚어서 빚는 도구인 소금. 소금은 칼일 뿐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소금일 뿐입니다. 칼일 뿐입니다. 정교하게 내 체액만 묻으면 두 가지만 합쳐지면 절여지지만 내 체액이 가미되면 정교하게 삭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비법을 안다면 깨끗한 걸 드셔야 됩니다. 이 공기 속, 이 자연의 생명들이 무수히 먹고 토해내는 맑은 공기 속에 잘 들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동차가 먹고 뱉어놓은 공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수히 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공장 굴뚝에서 넘어온 공기, 숨이 막히죠. 우리 서울에서도 어느 때는 바람이 불고 그러지 않을 때는 공기층이 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 산 위에서 보면 시커먼 대열이 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 속을 벗어나서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청하게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몸이 신선해지고 맑아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 속에서 게임이나 그 담배 피면서 게임하거나 컴퓨터 하면서 그런 공기 속에서 갇혀있는 생활 속에서
술집 같은 데서 담배 피면서 옛날에, 요즘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꾸역꾸역한 그런 공기 속을 같이 동행하면서 술 마시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뭐가 먼저 나빠질까? 폐가 제일 처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으로, 거기가 나빠져서 병으로 먼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듯이, 그렇게 먹고 그런 나쁜 공기를 수없이 먹으면서 만들어진 그들의 유전 정보를, 유전 인자는 뭘로 만들어진대? 사기로 만들어진대. 기능이 나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선한 저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스톱판, 옛날 고스톱판, 고스톱 치면서 담배 피면서 한쪽에 술 먹으면서 꾸역꾸역 하는 이런 사람들. 그 갇힌 공간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그거 한번 덫에 걸리게 되면 계속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 종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매료에 빠지면 계속 빠져드는 이런 생활들. 사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서 한쪽에 담배 씩 물면서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유전 정보가 사기가 만들어진 사기. 나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나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면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도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여자의 몸도 그렇지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진짜 정신이 맑고 청아한 그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자신의 몸의 유전 정보를 받아들여 창대한 2세들을 탄생시키는 이런 일. 꿰뚫어 보는 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모르지만 중고등학생서부터 중학생 성스러운 여성들이, 고등학교 성스러운 여성들이 보고 느끼면서 입력되었을 때 22, 23살서부터 19살 성인식을 끝내고 20살, 21살, 22살 사회에 던져지기 전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젊은 혈기왕성한 군대에서 검진이 끝난 건강한 젊은이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해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진짜 건강하고 좋은 유전 정보를 가진 그들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유전 정보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잉태로부터 이 지구는 서서히 좋아지고 발전하는 시간으로 가는 거랍니다. 이 자연을 꿰뚫어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도 천부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도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경쟁 속에서 우뚝시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비바람의 눈보라에 굳건히 살아남는 생명만이 더 좋은 유전 정보를 탄생시켜서 가을바람에 날려서 영역을 장악해 나가듯이, 여기서도
사이사이에 협곡에 남의 비바람 피하고 눈보라 피하고 하려는 생명들은 강하지 않아서 남의 밥으로 살다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러면 이 밑에 이런 협곡 밑에 생명하고 이런 비바람 눈보라가 그냥 쇠친 데서 살아남는 나무들을 잘 보십시오.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이 밑에는 연약하기 딱 한량이 없습니다. 이 협곡, 이런 높은 데서 비바람 눈보라를 세차게 이겨내면서 살아남는 생명들이 유전자가 강하고, 나무도 이런 데 가서 만져보면 칼같이 땡땡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많은 산을, 협곡을 넘나들면서 세세한 이 나무들, 산짐승들, 우리 사람의 이 세 속에서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행동을 보고, 먹음을 보고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목조목 남겨드리는 것이니,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보다 더 지혜롭게 삶을 영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왜 깨끗한 물과 깨끗한 소금과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 왜 깨끗한 물 속에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성스러운 어머니가, 성스러운 여성들이 좋은 유전 정보를 잉태시켜서 어머니가 먹어진 물과 소금으로부터 걸러진 양수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태어나는 그 우리의 미래 선영들이 태어날 때, 자식이라고 우리가 엮이지만 진짜 유전 정보로 자연에서 본 건 선영이 태어나는데, 그 맑고 해한 그들이 처음에 무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엄마 양수에서, 엄마가 먹어진 그 몸에서 그 나쁜 소금에서 깨끗한 소금으로 걸러져서 양수 속에서 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늘 양수를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과 깨끗한 물과 깨끗한 소금으로 한번 빚는다면, 모든 생명, 남의 생명을 빚어서 먹는다면 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해지겠구나. 명은,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시면 명을 채우는 사람하고 채우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이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필코 장담하건대, 모르겠습니다. 장담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저기 하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최대한대로 114세의 명 가찹게 살고 가는데 이력을 다 할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는 덫에 걸리지 않는 먹음으로부터 제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흔히 너나 오래 살아 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공감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한번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지혜롭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생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기. 제가 이 자연에서 본 삼각산을, 이 그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수없이 제가 30년을 넘어다니면서 봄에 생명들이 생하면 여름에 무수히 성장하고 가을에 유전 정보가 왕성해서 돌아가서 이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진화하듯이 그 가을에 남겨진 씨앗들은 남의 먹이나 진짜 가랑잎이 덮여서 훌륭한 땅에 베어서 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봄에 이렇게 생할 수 있다면 유전 정보는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이 자연의 진법을 사계절에서 본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본 육도생법입니다. 육도생법에서 제가 본 것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허나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정신적 세뇌를 시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자연에서 본 것 그대로, 제가 체험한 것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유튜브나 이 공감방송을 통해서 남겨놓는 것 뿐입니다. 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져다 쓰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살다 가지. 그런 분들한테 남겨놓는 거 아니십니다. 그러자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어떤 걸 봤느냐면, 우리도 이 생을 다 하다가 유전 정보를 왕성히 만들어 놓고, 육신은 자연 생명한테 빚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돌려놓고 돌아갈 때, 다음 유전 정보가 태어날 때 내가 돛줄을 남겨놓은 걸로 다시 돌아와서 더 나은 유전 정보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에서 보고 깨달은 걸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귀가 열리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연에서 본 육도생법, 네이버나 유튜브나 삼각산의 소름소리 치시면 제가 자료를 남겨놓은 거 보실 수 있듯이, 공감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남겨진 거, 천부경 이야기, 지금 천부경 이야기도 진짜 글자 그대로 풀면 되는 것을 왜들 그렇게 속수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대로 남겨놓으니까 가져가서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보다 세세하게 더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천부경 80환자도 그렇고 역 이야기도 앞으로 풀어가려면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제가 더 이렇게 쉽게 다듬어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서두에 깨끗한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깨끗하냐를 말씀드렸고요.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제일 깨끗한 거라는 거. 물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일 깨끗한 것 같지만 개울로 흘러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에서 태양열로 수증기로 날아가서 구름이 돼서 순환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증기로 날아갈 때가 운무가 껴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제일 깨끗한 거고, 그것을 이슬물처럼 잡아먹을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먹는 거고요. 두 번째, 깨끗한 소금. 내 육신을 빚기 위해서 깨끗한 소금은 프라이팬에 볶아봐서 시커멓게 변하는 거 1000년 볶아보세요. 시커멓게 변하면 가스 간수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깨끗한 것, 그런 소금은 최대한 더 적게 드십시오. 그리고 진짜 깨끗한 건 많이 드십시오. 염분이 우리 혈관 속에 0.9%밖에 없어야 될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도가 높을수록
제가 그 무수히 깨끗한 걸 많이 먹어서 염도가 많아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 깨끗한 걸 드십시오. 세 번째 맑은 공기를 분별해서 드십시오. 옆에서 담배 피우고서는 이런 사람 나쁜 공간에서 가두어져 있는데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구름 과자 요즘 이제 그런 게 뭐 제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다 지혜롭게 앞으로 삶에 이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흙길을 하면서 깨달은 걸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으니 보시고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천부경도 그렇고 역 이야기도 그렇고 건강 이야기도 그렇고 더 세세하고 분야 있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간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